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12일 미얀마 석유무역협회는 유류 수입업체와 유류 저장 터미널 업체, 주유소는 유류 재고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류 재고가 부족한 업체는 관련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재고 부족한 상황에서 미보고 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샨주 북부라시오 타운십과 쿠카이 타운십에 있는 주유소 대부분이 휴업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시오 타운십에 있는 주유소 대부분은 문을 닫았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오토바이는 3,000자, 자동차 2만 자수로 91원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유류 가격은 95론 리터당 2,760잣, 91론 리터당 2,700잣이라고 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중국산 유류를 판매하다가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내 유류 재고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3일 마괴 지역 응가페 타운십에서 범죄를 하지 않은 국민방위군 대원 9명이 항복을 하여 부모들에게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응가페 타운십 피플 레볼루션은 이 지역 저항단체 중 누구도 탈영하여 항복한 대원은 없으며 이는 국가관리위원회가 국민방위군을 평판을 깎아 내리기 위한 수법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에야와디 지역 협비어 타운십에서도 여성 4명, 남성 3명도 항복하여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복을 한 대원들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 및 각종 무장단체 대원들은 항복을 하도록 회유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미얀마 이동통신사 마이텔이 국가관리위원회가 자행하는 전쟁 범죄의 공범이기 때문에 기업 제재를 촉구하였습니다. 텔레콤 인터내셔널 미얀마 컴퍼니 리미티드 산하 회사인 마이텔은 국방부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로 현재 마이텔이 국방부 군인들의 전쟁 범죄에 가담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을 하며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이텔을 비롯한 국방부 관련 기업들의 보이콧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텔레콤 인터내셔널 미얀마 컴퍼니 리미티드 제재를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농업공사는 2021년 22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상황 악화로 인한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정치적 불안정, 사회 경제적 침체, 은행 금융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면서 양곤 띨라와 경제특구에서 일본 업체와 합작하여 진행될 예정인 LNG 가스발전소 사업, 양곤 흘레구에서 중국 업체와 합작하여 진행될 예정인 사업을 포함하여 일부 사업들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야와디 지역 미아옹미아 타운십에 쌀겨기름 공장 건설 입찰에 중국과 인도 업체 5개가 참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쌀겨를 활용하여 전력 발전소 사업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에이커 부지에 창고 6개를 포함하여 건설될 예정이며 완공 이후에는 일본, 인도, 태국으로 수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양곤단떼 타운십 미얀마농업공사 소유 부지에 인도 투자를 받아 농산물 포대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농업개발은행은 소규모 농민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자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농업업체당 최대 대출 금액이 5천만 자시였지만 7천만 자수로 증액되었고 회원 3명 이상 농민단체는 최대 5억 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농업개발은행에서 진행하는 농민 지원 대출 사업은 2017년부터 일본 자이카 차관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양곤전력공사는 전기세 인상 소문에 대해 일축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전기세 인상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양곤 지역 전력 소비량은 매년 약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계속되는 전력 공급 부족으로 순환 정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양곤전력공사는 양곤 일부 타운십을 대상으로 24시간 전력 공급을 시행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6월 15일부터 미얀마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비자 외에 구비 서류로 탑승 전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서 중 하나와 미얀마 지정 보험사에서 가입한 코로나19 의료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입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은 출국 전 14일 전에 마쳐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인 경우 탑승 전 48시간 내에 검사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3일차에 PCR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지정 병원의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미얀마 부정부패 근절위원회는 흘라소 전 양곤 주지사, 아웅따누 전 양곤 경제부장관, 소소쪼 사무총장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내용을 보면 2021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전 양곤 주지사와 양곤 주정부 경제장관은 양곤 지역 토지관리위원회에서 토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민영기업에 매각 허가를 하면서 380억짜 이상의 정부 손실을 끼쳤다고 합니다. 거래된 토지는 쉐피타 타운십, 다곤 묘띠 세이칸 타운십, 다곤 묘띠 북부 타운십, 다곤 묘띠 남부 타운십, 달라 타운십, 띵간준 타운십에 있는 9플러스로 총 262에이커라고 합니다. 흘라소 전 양곤 주지사는 양곤 주정부 경제부 장관으로부터 2억 5천만 짜세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아웅따누 전 경제부장관은 일부 건설 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 짜세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 구매자 12명으로부터 승인된 토지 매각비 총 9억 5천만 잣을 미얀마 경제은행에 있는 정부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개인 MAB 은행 계좌 2개로 받은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소소쪼 사무총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 가격으로 책정되었음에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토지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3명 모두 미얀마 부정부패법 55조, 63조, 56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 공무원들 2022년 6월 9일부터 KBG은행은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다웅지 ATM 50개에서 한 주에 30만 자까지 출금이 가능하도록 발표하였지만 일부 ATM에서는 은행원들이 현금을 제대로 충전해두지 않아 여전히 출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ATM기를 통한 출금을 하려면 긴 줄을 서거나 대행업자를 통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K페이를 통한 출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K페이도 현금 10만 잣 인출 시 수수료 3천 잣을 부과하고 있지만 조금 더 편한 K페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미얀마 방글라데시 공동실무그룹이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여 방글라데시에 체류 중인 이슬람교도 송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예찬 외교부 차관은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과 함께 방글라데시에 체류 중인 피난민들의 본국 송환 및 이민국 절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한 송환 시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당국에서는 라카인주 치안, 피난민 캠프가 건설된 마을 주택 보수 작업, 귀국 후 피난민 취업 지원, 인근 국가들과 보건 및 교육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라카인주관리위원회 흘라떼인 대변인은 국가관리위원회가 방글라데시에 체류 중인 이슬람교도를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50명씩 700명 정도를 먼저 송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는 2017년 아라칸 로힝야 해방군이 미얀마 경찰서를 공격한 이후 대량 학살이 시작되면서 미얀마에 있는 이슬람교도 7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LD 정권에서도 이들에 대한 송환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 민갈라지 개울 일대,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 울타리가 손상되면서 미립 국자와 마약 밀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웅도 타운십, 지에인차웅 마을 주민들은 육지에 설치된 국경 울타리는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강가에 있는 울타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울타리가 가장 많이 파손된 민갈라지 개울 일대에는 미립국과 마약 밀매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부 공무원들과 국경수비대까지 가세하여 미립국과 마약 밀매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카인주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 울타리는 미얀마 국방부에서 2009년 10년 회계연도부터 2017년 18년 회계연도까지 4단계에 걸쳐 1,90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